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란 전역에서 잔혹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번 시위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군대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시위자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인터넷은 여전히 차단 중이며 이제 그들은 스트라링크 이용자도 추적합니다. 이 말은 시위자들과 이란 범죄 관련 정보를 얻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보낸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그들은 금요일에 모두를 총격으로 쓰러뜨렸어요. 그들은 모두에게 총을 쏘았어요. 전체 메시지에 따르면 IRGC가 도시 사람들과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5분도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20명입니다. 첫날, 저는 제 앞에 있는 진료소로 시신 5구를 옮겼습니다. 전 세계에 알리세요. 금요일에 모두가 총알 세례를 받아 50명이 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 인터넷은 500초마다 연결됐다 끊깁니다. 이것은 원래 이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 어색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란군이 지옥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메시지는 한 도시, 한 지역 얘기지만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 벌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란 국영방송이 텔레비전에서 이란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죽어도 당국에 항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방송한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먼저 종교단체들, 바시지, 대원들, 그리고 혁명적인 헤즈볼라, 헷볼라,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맘에 도와줄 자가 있는가? 라는 부름과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세계에서 중대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말입니다. 오늘 밤 모든 모스크와 기지, 장소가 헤즈볼라 청년들, 종교단체, 하나님의 종교를 걱정하는 이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삼촌, 이모, 고모, 숙모들이 만약 그 소녀나 소년이 조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전화라도 해야 하는 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다치거나 총알이 빗나가거나 발사되거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밖에 나가지 않아야 하며 나중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미 위선자들과의 불화와 갈등의 시절을 견뎌냈고 8년 전쟁 동안 힘겹게 지나갔던 그 시절도 살아남았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목격담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란에서 나오는 보고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고든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이 끊겼고 그들은 스타링크 이용자를 추적하며 정보 유출을 막으려 합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이란 보안군이 전국적으로 시위대에 대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에 전달된 영상에는 여러 구의 시신이 시신 가방에 담겨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영상과 함께 제공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보이며 추가로 인근 산업용 창고에도 시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포르디즈, 카라지, 동부 테헤란 지역의 알카디르 같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하게 시신들이 땅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는 대량 학살이 일부 도시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지난 44시간 동안 최소 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차단 이후의 시간입니다. 북부 도시 한 의사는 이란 인터내셔널의 한 병원에서 최소 79의 시신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2,000명 사망자는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만 4,000명까지 사망했다는 추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2019년 11월 에도이란 내에서 또 다른 경제 시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똑같이 행동했고 시위를 진압하려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봉기 중에 역대 가장 많은 약 1,500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달은 피해 11월로 불렸습니다. 이슬람 정권이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지만 이제 이틀 만에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분명히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아야톨라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시위가 이전 시위들에 비해 얼마나 큰 일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일인가요? 아니요, 저는 2019년 피해 11월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자기 이름을 쓰고 얼굴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두려움 없이 크게 외쳐요. 트럼프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란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것이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실제로 자기 국민에게 전쟁을 벌였어요. 그들이 인터넷을 차단했을 때 알리 하메네이는 1,800만 명을 소셜미디어에서 쫓아낸 바로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트위터에서 학살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그에게 끝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는 정권의 종말을 두려워하며 학살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모든 걸 차단하고 완전한 블랙아웃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야톨라가 지금 자기 국민들에게 드론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시위가 계속되는 밤 시간에 이 드론들을 띄우고 시위자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시위자 집을 급습해 체포합니다. 지금까지 가디언에 따르면 그들은 최소 2,30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모든 체포가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메네이는 시위자들을 신의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그것이 곧바로 사형수로 직행한다는 의미이지만 살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실제로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했고 저격수들은 도시 곳곳에서 시위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헤란에서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병원 직원은 BBC의 시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간실에 공간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간실이 가득 차자 시신들은 서로 위에 쌓였습니다. 그들은 기도실에 시신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한 이란인의 메시지에는 이번 학살이 이전 모든 봉기에서의 살인보다 더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이란인과 노인 이란인을 가을 낙엽처럼 쓰러뜨렸습니다. 이란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최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시위 관련 내용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알고리즘 상으로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시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국영 텔레비전, 즉 이란 텔레비전의 뉴스 채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 세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텔레비전 뉴스 채널에서는 지금 이 시위자들을 무장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틀 전 최고 지도자가 시위자들을 폭도로 지칭한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그 단어들은 그들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본질적으로 이란 대중이 시위자를 비인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계속될 수 있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살인에 대한 정보를 점점 덜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스타링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란에는 약 4만에서 5만 개의 스타링크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란인들이 외부 세계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5만 개라고 하면 큰 숫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란은 9,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 밤에 실제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나선 것을 볼 수 있었는데 5만 개는 모든 시위자들에게 분명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제로 이 스타링크 단말기들을 추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위성 인터넷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지는 기술 위반이 아닌 보안 위협입니다. 정전 시 실시간 연결이 두드러지며 광 케이블과 모바일 네트워크가 모두 끊깁니다. 스타링크가 활성화되면 스타링크 와이파이 신호는 일종의 유도 신호가 됩니다. 시위가 발생하면 정부는 위치를 표시하고 수색과 검문이 강화되며 정보원도 동원되고 핫스팟은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가 큽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스타링크 차단과 정보 통제에 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평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이 지난 이틀 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올라오는 영상들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푸르네와 테헤란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많은 시위대가 휴대폰 불빛을 밝히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국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테헤란의 여러 거리의 전기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시위대의 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단체들이 이 시위에 동참하며 시위대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란, 아제르바이잔, 터키의 정치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이란 내 터키계 인구가 현재 진행 중인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아제르바이잔의 터키인은 소수가 아니라 주요 민족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태 격상을 뜨뜻하며 대중 불안과 민족 지역 동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쿠르드 자유당 PAK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IRGC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3명의 대원을 부상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 단체는 전투에 매우 능숙하며 전투원들은 시리아에서 ISIS와 싸운 오랜 경험과 다양한 전선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에서 미군과 협력한 경험이 있고 인원은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이란이 어느 때보다 자유를 원한다며 미국이 도울 준비가 있다고 트윗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새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이란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예비 논의를 시작했으며 어떤 장소가 표적이 될 수 있는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방안으로 이란 군사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논의 중이며 뉴욕타임스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공격 방안을 보고받고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란 정권의 시위 탄압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테헤란의 비군사 시설 공격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방안은 이란 보안기관의 특정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CENT청 지휘관들은 어떠한 공격이 있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바라건대 이것이 시위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이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경제 방문으로 레바논에 있었고 만남도 가졌습니다. 경제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레바논 관리들과 만났지만 일정을 단축해 현재 테헤란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는 어떤 일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의 일정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이고 이는 나라 안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 국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미국이 어젯밤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 목표물에 대해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공습 장면을 보시죠.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입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달 아이오와 주방위군 2명과 그들의 미국인 통역사가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시리아에서는 12월 19일에 이슬람 국가에 대한 첫 번째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A-10 워호크 육군 아파치 헬기 건십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 확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존, 그 전력들이 여전히 그 지역에 남아있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편대는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살상이 빨리 멈추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베이직스에서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들,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 속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의 수익 창출을 제한합니다. 지난주에도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 제한을 받았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 불만으로 자율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가 아닌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으로 가입하시면 기존 및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저희 취재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